자, 불로소득의 문제가 해소되어야지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되지. 나머지는 결국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있을 얘기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녹화되었던 17-2번에 현재의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언론 나부랭이들의 히스테리이고 이거는 갑들 그 악마들이 그들만의 잔치이고 결국은 한나라당 쪽 민주당 쪽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치고받는 것은 결국 적대적 공생이다. 크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 다음에 뭐 깨어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의 조직된 힘이 뭐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일부를 들어보고 다시 본리의 그 주제를 건너가야 되겠네. 그 도움받기 위해서. 예, 봅시다. 왜 안 나와? 떠들고 있어. 뭐, 난리도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뭐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 있지만 또 한편의 진실은, 장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유명 이런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그 중에서 개중에 나가서 안 나가고 오히려 유튜브에 여기 개인 방송 개설하니까 그 수입이 상당히 나오니까 그러고 여기 자유롭게 떠들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장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도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다 좋아. 그까지는 다 좋은데 이 국민의 내가 생각하는 국민의 건강성과 국가의 건강성과 국민의 행복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그 이익을 그쪽에 이익이 되느냐, 저런 것들에 도움이 되느냐 할 때 도움 안 돼요. 전혀 있어 도움이 안 돼요. 다 상행이고 결국 분열 정책 이런 거 그냥 국민들 80-90%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일부만 떠들고 앉았지. 물론 텔레비전 같은 데 영향을 받지. 여기도 일부 영향을 받지만 자, 그 앞에서 지금 다 얘기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어디까지 깊이 이걸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도 뭐 내가 더 깊이는 모르니까 그냥 추상적인 그것이 있었고 뭐 그분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민이 어떠냐, 국민의 의식이 어떠냐는 것, 이런 건데, 결국 생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그거에 근본적인, 그거에 해결된다고. 생활 정치라는 것은 미시혈관으로 전국의 그 나라의 각 지역의 전부 생활 단위로 이렇게, 어떤 대단한 뭐 정치 구호에 오는 게 아니라고. 토론도 하고, 이런 의견도 모으고, 결집하고, 정리도 해가지고, 이래 정치권 이런 통로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독일 같은 데 잘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선진국 미국에는 진짜 생활 정치가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그렇다고 저걸 만들 수도 없는 거야. 저거는 1, 2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뭐 한 세기가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거다고. 자, 그러면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3.5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거 뭐 누구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 툭 튀어나오니까 미국의 무슨 교선가 그러니까 시민 저항권 어떤 집회 시 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게 해서 그런 어떤 저항권이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든 뭐든 주로 독재 권력이겠지 국민의 35%만 참여하면 다 무너진다. 3.5%면 5천만 원 같으면 뭐 3원 15 180만 명 되나? 그 정도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교수니까 대부분 저기에 다 들어가더라. 3.5% 정도 국민이 참여하니까 그 집회 시위에 주장을 하고 대부분 웬만한 독재 정권도 거의 다 무너지더라 이 얘기인데 물론 뭐 저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저 정도 되면 웬만한 정권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국민 중에 일부이지만 그 파급효가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공격하는 자가 수비하는 자보다 이긴다고 하니까 몇 사람만 떠들면 그게 전체 의사와 같이 이렇게 어떤 인식이 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영향을 다 받고, 나머지 국민도 그 언론도 영향을 다 받고, 저렇게 3.5% 정도 같으면, 예를 들면 무슨, 한 20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연일 막 매주 무슨 프랑스 뭐라는 쫓기같이 그런 것들을 장기화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되면,
언론도 이제 그쪽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된다고 정치권도 눈치를 보고 이제 그래서 그쪽이 성공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불로소득 환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지역 개발을 하려고 난리라고 안 간다고. 자기 지역 개발하려고 막 이기심 피우고 국회의원들이 막 지역 예산 더 가져가는 이 짓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생겨버리면 환수를 해야지만 그 전에 환수하는 제도가 되어 있으면 저렇게 난개발 같은 거 쓸데없는 이런 짓을 할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려고 주민들이 그쪽 관심을 이제 꺾어버리는 거지.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거 이제 토지 공개념 뭐 얘기로 넘어가는데 우리 헌법에도 물론 토지 공개념이 있는데 이 지난번 그 개정안에서 결국은 통과 안 됐지만 통과되기도 어려웠지. 거기다 토지 공개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내용을 들어가는 개정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 토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까지 다 포함하는 부동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로 의한 아파트 사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불러서도 이것도 다 그 토지 공개념 그 속이지. 그리고 매매 차익뿐만 아니고 이 차임 그것도 중요하지. 이 월세 내는 거 건물 빌려가지고 그리고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부당한 월세가 너무 높다든지 상가 월세든 주택이든 자 저렇게 되면 꼭 그거 보수 쪽 마이크들이나 어떤 정치나 이런 사람을 과거에 토지 초과 이득세가 그 위헌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건 위헌된다 저런 법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겁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거의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위헌도 조금 성격이 달랐긴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작용의 독립성을 많이 하는데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된다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런데 저거는 일반 국민이 개개인의 사건에서는 저렇게 되더라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불로소득 항소 이런 문제들은 사법 독립성이라고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쪽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그 강력한 저항권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법작용하는 게 그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후진국이 잘 안 되는데 제대로 된 나라 저기 잘 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사법권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 어떤 선의 그 천부인권이나 평등권 복지 정의 실현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이렇게 막 결집대가 되어주면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빌미로 그냥 그쪽으로 그냥 법 해석을 해버린다. 법이란 건 해석작용이라고. 해석작용이라는 게 그것이 사법을 담당하는 저 사람들께 손에 남겨 넣어버리면 항상 전체 국민들보다 약자보다도 강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버린다고. 특히 모든 국민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저런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그러면 저 사람 손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야 돼.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거 박근혜 대통령 물러날 때도 그러니까 촛불 집회 그런 걸 하면서 헌법재판소 있기 전에도 계속 국민들이 열의가 계속되고 안 했으면 대통령직에서 면한다 이런 결정을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당한 인간으로 태어나가 천부인권 이 천부인권에 이거 헌법에 다 이거 헌법 정신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평등권 이 복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지. 자, 이런 게, 그러면, 마이크들, 대한민국에 무슨 유명한 마이크들 많으니까, 여론 형성할 민주당 쪽, 이런 쪽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그럼 다 여론 형성해가지고, 결집을 해가지고, 광화문을 모여라 그래가지고, 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를 들면 광화문에 30만 원, 50만 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그런다고. 예를 들면 이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어떤 주제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하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체 국민이 움직일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생활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5 법칙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된다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하고 서울, 부산, 광주, 무슨 전주 이런데 그거 시청 주위나 광장에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어떤 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으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가수 불러가 노래 부르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응? 그거 보니까
그 어떤 좌파적인 연예인들 하고 하던데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도 하고 시민의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뭐 소지 공개념 이걸 되었다. 이거 만드는 것도 헌법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기 개정을 하는 것을 어떤 보수 쪽에서 자본이나 보수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또 운동을 하는 거야. 줄기차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개정되고 나면 또 저쪽에서 무슨 그거에 대해서 유언 신청한다 그러면 그러면 또 운동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해례비도 시민들이 열기가 이걸 실현하려는 열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강화문 전국에 뭐 뉴스 나오고 막 세계 언론도 비추고 그런 상태 같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반하는 결론을 못 내려요. 거기는 어떤 시민의 입장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위원, 토초시 위원할 그 당시에도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가 전국 주요 도시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토초시 위원이라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그거는 후진국이라는 그거 불로소득은 그런 상태가 됐다면 그 당시에도 그 위원 함부로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대변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지난번에 촛불 연구할 때도 거기에 대통령 직위를 명하는 거 바꿔서 그 사람들 국민 눈치 보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해서 한 거예요? 딴 거 없다고. 그 촛불 전국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열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 본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손톱만큼도 칭찬할 생각 없었어. 물론 그런 결론을 낸 것은 이제 환영할 일인데 다 기회주의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시민의 압박이 누르니까 딴 거 없는 거예요. 언론도 다 흡지됐고. 자, 그래서 내 결론은 여기에 지금 정치적 공방하는 이 마이크들, 이 사람들, 이렇게 물론 뭐 손혜원 씨나 현안을 떨어지는 거 각 정당에서 그걸 방어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당장 떨어진 현안이니까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그건 그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여론에 영향 미칠 사람들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민주당 내의 사람이든 밖에 있는 어떤 누구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야 이런 국가의 건강성과 국민의 행복에 관한 이런 과제를 우리 실현하자. 그래서 어떻게 광화문에 어떻게 언제 모이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자기 에너지를 할애하고 그러면 본인들도 미래지향적이고 얼마나 그거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거고. 그래 나는 내 관심은 그거예요. 국민들 중에서 70, 80%는 계속 힘들고 불행해질 수 없다. 이 상태로는 대통령 둘 감옥 가고 그쪽 여권 사람도 감옥 다 가고 했지만도 그게 무슨 적폐청산이야. 그런 건 적폐청산 아니야. 그거는 국민들 삶이 나아졌느냐고. 2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받게 되느냐고.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더 삶이 팍팍해졌잖아.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든 그런 거 몰두하지 말고 그거 한다고 안 되는 거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민주주의가 이렇게 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발달하고. 뭔 놈의 텔레비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테크닉만 하고 앉았고 전부 다. 이 마이크 김어준이나 뭐 유시민 나는 하나라도 좀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쪽은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까. 몇 사람 있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인터넷에서 요즘은 뭐 온라인선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의 이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행동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에너지를 이런 쪽으로 자꾸 몰리게 만들잖아. 이거 기술적으로 서로 증오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지. 뭐 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워낙 이 주제가 하고 싶은 주제라서 그러니까 국민들 얼들 삶을 위해서도 저 사람들 조금만 생각을 해가지고 바꿔야 돼 이걸. 이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계속 치고받고 가다가 이 정부가 다 끝나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조직된 자 이렇게 하면
이거에 의해서 현 정부도 지금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 잃었어. 현 정부 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국민들이 그 뒷받침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배경이, 아, 참 고맙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집권 입장에서 같이 나가자 하면서, 그러면 같이 이제 집권 세력도 이거 같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에 남는 어떤 정권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잖아. 현 정권이나 집권자가 어떤 자기가 소명받은 바를 미래 국가를 위해서 실현할 것을 이렇게 마이크들이 그렇게 그런 걸 도와줘야 되지. 뭐 쓸데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어떤 실현이면 쓸데없는 이 짓거리 가져서 전부 다 한심한 인간들이 전부 다. 이런 짓거리 하는데 조회수가 뭐 100만씩 나오고 수십만 나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조회하려는 사람들 모르는 거야. 이게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잘못된다는 거. 이게 국가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결국 국민의 한 80% 정도는 삶에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서 뭐 머리가 있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냐, 선도적으로 자기들이가 무슨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면 다 따라가게 되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라. 예, 여기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불로소득 관련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가 그랬네요. 내용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보태자면 보탤 건 아니고 3.5 법칙이라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이런 방법으로 이 마이크들이 다시 이렇게 여론도 모으고 해가지고 광장에 모이고 하는 거 전국적으로 광장 모이고 이렇게 하면 1% 2%면 되는 거예요. 1% 2%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불로소득의 문제, 다음에 대기업 어떤 재벌의 문제, 국가에서 심각하니까 그러고 기존 노조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세금 문제, 연금 문제, 그 국가 사회적 어떤 기본을 이루는 그런 어떤 문제의 개혁에 대해서 그거 다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1, 2%만 된 거야. 뭐 3.5%까지도 필요 없고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로 그거 문 대통령을 도와주고 그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정부도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도 개혁을 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무슨 재벌 그거 총수들, 재벌 회장들 만나고 무슨 중소기업자들 만나가지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결국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미 늦었어. 왜냐하면 사회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놓으려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야. 그 인간적으로 해가 될 일도 있고 안 될 있는데 기본적인 일들은 그 인간적으로 잘 해놓으려 정부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삶이 이러니까 그렇게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사회 그 역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거대한 자본이 도사리고 있는데 뭐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를 도와주려면 이게 유튜브나 이런 온갖 텔레비 같은 데서 와가지고 뭐 치고받고 뭐 현안에 일어나는 누가 옳고 그거 뜯을 게 아니고 광화문에 모여라. 전주, 뭐 광주, 부산, 춘천, 대구, 뭐 이렇게 뭐 청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장소에 뭐 5만씩 뭐 3만씩 모이고 이러면 전국 합하면 뭐 전 국민이 한 1%나 2% 되면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 재벌 문제, 기존 노조, 뭐 부동산, 세금 이런 무슨 비정규직 문제, 무슨 파견 근로 이런 심각한 문제, 불로소득 그런 걸 떠들면 다 해결돼 대부분.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정권 당시에 어떻게 기초를 마련한다고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현 정부를 도와줘야 되지, 대통령을 도와주는가. 무슨 쓸데없는, 그렇게 무슨 어떤 국회의원 지금 누구 어떤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저쪽이 한나라당이나 보수 쪽이 공격한다고, 그거 방어한다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뜯은다고 될 일이야? 그거는 국민들 삶만 그거 고통스럽게 하지 만들려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본 주제로 지금 물건들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또 끊고 다시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이거 참네. 오늘 되게 길어지겠네. 여기까지. 미안합니다.